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신 나이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태량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과정함수인 일과 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과정함수가 아닌 상태함수지만 열, 일, 에너지는 단위가 모두 줄로 같으며 서로 전환 가능하니까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문제에서는 단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배워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힘과 변이 곱입니다. 단위는 줄을 사용하고요. 식을 한번 볼까요? W, 일은 F, 힘 곱하기 변이 S입니다. 일의 단위 줄이고요. F, 힘의 단위 뉴턴이죠. 변이 미터입니다. 그래서 줄은 뉴턴, 미터예요. 이렇게 밑에 써져 있죠.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1미터만큼의 변이를 일으켰을 때 그때의 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모르면 틀릴 수 있어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1kg 힘, 이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힘의 단위 중 하나예요. 1kg F는 9.8뉴턴이다. 이거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해요.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말은 1kg 힘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 단위에 대해서 말한 김에 SI 단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SI 단위 기본 단위는 7개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하고요. 전류는 단위 암페어를 씁니다. 길이는 단위로 미터 사용하고요. 온도는 단위로 K, 켈빈, 질량은 킬로그램, 몰 질량은 단위로 몰을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광도는 칸델라입니다. 시간은 세컨드, 초죠. 이렇게 7개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하는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암기법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는 외울 때 앞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암케 몰캉스 이렇게 외웠습니다. 암케 몰캉스 뜻을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정말 잘 외워집니다. 다른 암기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암케 몰캉스에서 암은 A 암페어, M 미터, 그 다음에 K에서 K와 킬로그램 두 개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K 켈빈, 킬로그램, 킬로그램. 다음에 몰캉스에서 몰은 몰이고요. 캉은 칸델라의 앞글자 칸에서 조금 허용을 줬습니다. 캉으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를 보면 여러분들 초라는 거는 알고 있죠. 세컨드, 여러분들 영어 다들 알고 있는 그 영어예요. 세컨드. 다음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단위 줄을 사용하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너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기계적 에너지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mjh고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v 제곱입니다. 이때 m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v는 속도입니다. 다들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딱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력. 동력은 단위 시간당 일이에요. 그러면 시간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단위 볼게요. 동력은 와트를 단위로 쓰고요. 동력이 시간분의 1이었죠. 1의 단위 줄, 시간 단위 초를 들고 와서 세컨드. 그래서 와트는 줄 퍼 세컨드입니다. 그런데 줄은 우리가 뉴턴 미터인 거 알 수 있죠.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분해를 하자면 뉴턴은 힘의 단위죠. 힘은 F는 MA인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힘의 단위 뉴턴, M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러면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단위 와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연력학 말고도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과 관련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열은 온도차에 의한 에너지 이동입니다. 열량은 열의 양으로 단위로 칼로리 또는 줄을 사용합니다. 1kcal는 4.2kJ이고요. 이것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해요. 제가 키로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칼로리는 4.2줄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둘 중 편하신 걸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열은 단위 질량인 물체의 온도를 단위 온도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켈빈 분의 킬로
줄입니다. 그러면 열량과 비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열량 Q는 질량 곱하기 비열 C 곱하기 델타 T 온도 차이입니다. 무조건 암기를 해주세요. Q는 MC 델타 T. 단위를 한번 뽑을게요. 단위가 양변이 계산을 하면 같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열의 단위를 외우고 있진 않았어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외웠지만 굳이 외우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Q는 MC 델타 T를 알고 있으니까 Q, 열량, 단위는 줄이죠. 일, 열, 에너지는 단위가 줄로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M, 질량은 단위 킬로그램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델타 T, 온도 차이니까 단위 온도인 켈빈이겠죠. 그러면 Q는 MC 델타 T에서 C만 남기고 M과 델타 T를 좌변으로 넘겨서 단위를 정리를 해주면 비열의 단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단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단위와 관련된 문제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에 제시된 에너지 값 중 가장 크기가 작은 것을 물어봤네요. 줄 단위로 고쳐주겠습니다. 줄은 뉴턴미터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볼게요. 100cm가 1m니까 400뉴턴 센티미터는 4뉴턴 미터가 되겠죠. 이거는 4줄입니다. 다음으로 2번 4칼로리네요. 여러분들 1칼로리는 4.2줄입니다.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은 4 곱하기 4.2 16.8줄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4000 파스칼 미터 세제곱이네요.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었죠. 그러면 파스칼의 미터 세제곱은 뉴턴 퍼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3승이니까 약분해주면 뉴턴 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줄이고요. 그러면 4번은 그대로 4000 줄이 되겠네요. 가장 크기가 작은 거 정답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33W의 전등을 매일 7시간 사용하는 집이 있네요. 30일 동안 몇 킬로줄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트는 줄 퍼 세컨드예요. 그러면 14.33W니까 줄 퍼 세컨드 적어주고요. 여기에 매일 7시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7시간을 하루 동안 사용합니다. D는 day의 제일 첫 글자를 땄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30D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H, hour는 3600초죠. 단위 환산 해주겠습니다. 7 곱하기 3600S. 그러면 이것들을 계산을 해줄게요. 계산기를 보실까요? 다음과 같이 나왔죠?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단위 조심해줘야죠. 세컨드 서로 약분되고 데이 서로 약분되니까 남은 거 줄 그대로 들고 와줄게요. 물어본 거는 킬로줄이니까 단위 환산해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에너지는 1번부터 볼게요. 100kW 출력의 엔진이 10시간 동안 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100kW는 100kJ per second죠. 이 출력의 엔진이 10시간 동안 한 일 10H 곱해줘야 하는데 H는 3600초니까 곱하기 3600S. 그러면 계산기를 보실게요.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공이 5개네요. 단위 킬로줄이죠. 다음으로 2번 발열량 1000kJ per kg의 연료를 100kg 연소시켜 나오는 열량을 물어봤습니다. 발열량이 일단 1000kJ per kg이에요. 여기에 100kg 연소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대로 곱해줍니다. 100kg. 계산을 해보면 공이 6개죠. 단위는 킬로그램 서로 생략되니까 킬로줄 남죠. 그대로 적어줍니다. 3번 대기압하에서 10도씨 물 10m 세제곱을 90도씨를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물어봤네요. 그 비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Q는 MC 델타 T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Q는 MC 델타 T. M 질량은 물 10m 세제곱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상태량 공부할 때 밀도에 대해서 배웠죠. 이때 물의 밀도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1m 세제곱의 최적당 1000kg의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 10m 세제곱 최적에는 1000kg 질량을 가지겠죠. 그러면 M에다가 1000kg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열 4.2kJ per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되네요. 다음으로 온도 차이 10도씨와 90도씨 그러면 80도씨죠. 80도씨긴 한데 우리가 켈빈으로 바꿔줘야겠죠. 온도 차이기 때문에 켈빈으로 바로 바꿔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공식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도씨는 283 켈빈이고요. 90도씨는 363 켈빈입니다. 10도씨와 90도의 차이 80, 283 켈빈과 363 켈빈의 차이 80. 그러니까 온도 차이를 물어볼 땐 도씨나 켈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 80 켈빈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볼까요? 다음과 같이 나왔네요.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단위 킬로그램 없어지고 켈빈 없어지니까 키로 줄 남죠. 그대로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총 질량 2000kg인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에요.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2분의 1 mv제곱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의 질량은 2000kg 그리고 v제곱 속도 시속 100km래요. 100km per hour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hour는 3600초죠.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3600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킬로미터인데 미터 단위로 바꿔주겠습니다. 키로는 10의 3승이니까 바꿔볼게요. 킬로미터 대신에 10의 3승 미터. 그러면 계산기를 보실까요? 다음과 같이 나왔네요.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771604.94 단위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1번, 2번, 3번에서 모두 킬로줄로 나타냈죠. 그러면 이 단위를 킬로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곱하기 미터로 바꿀 수 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은 F는 MA, M은 질량, A는 가속도 단위인 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아시죠? 그러면 이 단위는 뉴턴이에요. 바꿔서 적어주겠습니다. 이 단위는 뉴턴 미터니까 뉴턴 미터는 뭐예요? 줄이죠. 그러면 이 단위는 줄입니다. 킬로줄로 바꿔야 하니까 1000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771.60494 단위 킬로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같은 단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열량과 1 단위 줄로 같죠? 다음 비내부 에너지와 비엔탈피 물어봤네요. 내부 에너지 엔탈피는 둘 다 줄 단위예요. 비내부 에너지 비엔탈피는 줄에다가 질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내부 에너지는 킬로줄에서 킬로그램 나눠준 거, 비엔탈피 킬로줄에서 킬로그램 나눠준 거. 그래서 2번은 단위가 같네요. 아니면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목차에서 엔탈피 H는 U 플러스 PV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등식이 성립하려면 각각의 단위도 모두 같아야 합니다.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단위 같으니까 비엔탈피와 비내부 에너지의 단위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연력학을 2단원까지만 배우셨더라도 쉽게 유추해서 풀 수 있죠. 조금만 더 유추를 해볼까요? 우리가 열량, 일, 단위가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등식이죠. 이 각각의 요소들은 단위가 서로 같습니다. 근데 여기 엔탈피가 있네요. 그러면 엔탈피의 단위도 줄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이 각각의 단위를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비엔탈피와 비엔트로피. 비엔탈피는 우리가 방금 봤죠. 엔트로피는 4단원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4단원을 배웠다면 단위 딱히 기억 안 해도 스스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 문제를 설명해야 하니까 킬로줄 퍼 켈빈이 된다는 거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단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비엔트로피는 질량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킬로줄 퍼 켈빈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개는 서로 단위가 다르죠. 정답 3번이죠. 다음으로 비열과 비엔트로피. 비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죠? 적어 놓겠습니다. 킬로줄 퍼 켈빈 킬로그램. 비열의 단위 다음과 같죠? 그대로 적어 주겠습니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둘이 단위가 같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확하게 표기된 SI 기본 단위 7개, 개수가 가장 많은 것 물어봤네요. 소문제 1번부터 볼게요. 암기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A. 암페어 맞죠? 칸델라 맞죠? 도시 아닙니다. 킬로그램 맞죠? 미터 맞죠? 몰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라지 M이 아니라 스몰 M입니다. 뉴턴 아니죠? 세컨드 초 맞죠? 그러면 총 5개. 소문제 2번 칸델라 맞죠? 줄 아니죠? 켈빈 맞죠? 킬로그램 맞죠? 미터 맞습니다. 몰 맞죠? 파스칼 아니에요. 세컨드 맞죠? 6개예요. 다음 3번 암페어 맞죠? 줄 아닙니다. 도시 아니에요. 킬로그램 맞고요. 킬로미터 아니죠. 미터가 맞죠. 몰 맞습니다. 라지 S 아닙니다. 스몰 S예요. 와트 아닙니다. 그러면 3개. 다음으로 4번 켈빈 맞고요. 킬로그램 맞습니다. 킬로미터 아니에요. 미터입니다. 몰 맞고요. 뉴턴 아니에요. 파스칼 아니고요. 라지 S 아닙니다. 와트 아닙니다. 그러면 3개네요. 그러면 정답 2번이네요. 여기까지 열, 일, 에너지 관련해서 단위와 관련한 문제들을 모두 모아봤어요. 다음으로 열량과 비열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모두 모아봤어요. 자, 바로 가실게요.